보이지 않는 곳까지 과학으로 채웁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영빌더 김영진 소장입니다. 비가 와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의정부 현장을 들어가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양주하고 전라도 광주하고 ALC 주택에 지붕공사 했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촬영을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인으로 자재를 다 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크레인으로 자재 양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모든 자재를 목조주택을 질 때는 건물이 올라가면서 자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 팀원들이 다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붕공사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레인으로 자재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재를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지붕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붕에서만 하니까 사실 너무 좁아요. 좁아서 시간도 더 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5일, 6일 이 정도면 지붕 공사 하나가 3명이서 보통 끝나거든요. 저희는 소장이 2명이라 둘 다 일하는 소장이라 일의 속도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나우시가 난다거나 잘못 시공한다거나 이런 게 좀 드물어요.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블럭도 다 넣어줬어요. 이 레프터가 이 나무 긴 게 얘가 트위스터 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이 휘어져 있는 애들도 잡아주고 더 견고해지겠죠. 간격도 맞춰주고, 여기 위에다가 OSB를 시공할 건데 OSB의 연결 부위 자리들 이런데 잘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넣어줘요. 이 블럭을 넣어줄 때는 이 안에 단열재를 넣을 거잖아요. 사실 여기는 이중 단열이나 마찬가지죠. 이 ALC 블럭이 이미 단열재 있는 지붕을 형성해 놨어요. 아래층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웜루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옆에 저쪽 끝에 다음 사진이 있나? 여기 보이네요. 여기 부분이 게이블인데, 보통 게이블의 삼각형 모양으로 된 곳에 보면 게이블 벤트가 들어있어요. 되게 큰, 동그랗게 큰 타공을 해서 그 안에 공기가 통하도록 바람이 이렇게 통해서 반대로 나갈 수 있게 게이블 벤트를 보통 만들어 놓는데, 웜루프는 지붕에 단열을 하기 때문에 게이블 벤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공간을 이제 아마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 계단을 또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남양주 현장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블럭의 위치가 두 개의 정중앙은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단열재 길이가 지붕용 단열재 길이가 1200이거든요. 1200이니까 여기 2400이 되는, 밑에서 2400이 되는 위치에 얘를 박아놨어요. 단열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단열재 시공할 때 공정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공정은 다 어떤 공정 뒤에 그 다음 공정이 있고 그 다음 공정이 있는데,
유용하고 좀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예, 좀 시공의 편리성도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시공을 하는 게 맞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넣는 게 맞죠. 얘가 약간 블럭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도 지장이 없어요. 다음 공정의 가성비, 비용 대 효율이 높아지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처마를 많이 빼질 못했어요. 사실 이 처마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데, 제가 다른 곳에서 처마를 만들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처마는 우리나라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에는 낮고, 그래서 처마를 좀 길게 빼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집의 안정성, 그 다음에 실용성, 창문 위에도 눈썹 지붕이라고 해서 약간 작은 처마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집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마는 많이 빼는 게 좋고, 근데 여기는 설계 도면상 저희는 도면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뺄 수 없는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작게 빼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계단도 시공했어요. 지난번 현장에서는 계단을 철골로 만들어 놓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었는데, 보통 계단의 골조 시공 여기까지, 이쪽에 스트링거라는 거를 이쪽 끝에 하나, 이쪽 끝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걸어요. 가운데에는 꼭 걸어줘야 돼요. 두 개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바닥이 꿀렁여요. 그리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계단에서. 그래서 그 삐걱삐걱 소리 나는 것까지도 방지를 해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시공하는 사진에 보여지거나 영상에 나오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층부터 옥상까지, 예, 지붕까지 계단을 시공했어요. 이 계단이 시공된 모습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죠. 이 나무가 뭐냐면, 여기 방통이 쳐질 라인이 여기 이만큼 위에 있어요. 쭉 대략 오면 여기 위에 있어요. 이 나무가 이 옆 계단에 스트링거라고 걸려 있는데 뒤로 밀리지 말라고 박아 놓는 나무예요. 근데 여기는 방통을 치면 이만큼 높이까지 치기 때문에 다 묻혀요. 방통 안에 다 묻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쳐 놓고 시공을 하죠. 계단 밑에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죠. 여기 지금 스트링거 보이시죠? 얘가 스트링거인데 이렇게 여기에 2x4 구조재를 하나 더 덧붙였어요. 더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요 끝에, 이쪽 끝부분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끝까지 페인트라고 해서 미장하고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얘는 덧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은 덧붙였어요. 이걸 붙이고 안 붙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얘를 왜 시공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걸레바지를 할 때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다 45도를 이쪽으로도 치고, 여기서 만나는 것도 45도 치고, 여기도 45도 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걸레바지 하나 하는데. 걸레바지를 하고 그 위에 도배가 쭉 내려와서 걸레바지에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걸레바지를 좀 넓은 걸로 해서 얘보다 조금 높게 쭉 한 번에 딱 끼워 넣고 시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목조주택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목조주택에서는 꼭 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골조를 하고, 여기 공간이 보이시죠? 골조를 하고 다음에 석고도 치고, 석고 2장, 투플라이라고 하는데 석고 2장 하고 걸레바지 넣고 도배 마감을 해요. 그러면 석고 2장이, 석고가 9mm예요. 두께가 9mm짜리 2개에다가 걸레바지는 보통 10mm짜리 쓰거나 12mm짜리 쓰거든요. 그러면 거의 40mm 정도 돼요. 그 40mm를 여기 딱 맞게 끼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비워둬요. 벽과 떨어지게 만들죠. 여기에는 왜 안 떨어지겠냐면 여기 바로 난간이 서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된 거예요. 이거는 설계상의 내용이니까. 이제 어떻게 시공하는지는, 계단은 일하시는 분들이 계단을 어떻게 시공하는지를 배우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시공을 잘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보통 소장이랑 팀장이나 부팀장이나 같이 한번 해보고 다음에 확인해서 시공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런데 저희는 이제 소장이 2명이다 보니까 한 층씩 잡아서 그냥 해요. 여기 창문은 설계상의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더 높게 갔어야 되는데 얘는 조금 높고 얘는 조금 낮아요. 이게 길고 이 창문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도면을 받으면 미리 저희가 가장 많이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이런 창문에, 계단실에 있는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검토하고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죠. 계단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문제가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근데 거의 설계사분들이 잘 하세요. 저희보다 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내용을 많이 아시고, 그 일부 사람들이 시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문제 삼으시는데, 사실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시는 소장님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염두에 두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설계 도면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떤 설계 도면은 보면 디테일하게 시공 방법이라든가 반드시 써야 되는 자재들, 뭘 써야 된다, 벽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코너나 뭐 간격이 얼만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공학 목재를 써야 된다, 아니면 구조재로 빔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런 걸 다 넣어 놓으세요. 도면상에다가. 그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 하셨고 공대 건축과를 나오셔서 그만큼 지금까지, 그분이 설계하시는 동안 공부하시고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분들이 설계해 놓은 도면이 맞다고 봐야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설계사분들이 도면을 줬는데 이게 어떻다 이게 어떻다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자신이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어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법이 좋지 않냐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미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럼 본인이 직접 설계하죠. 그죠? 그렇게 많이 알면. 타인의 작업 내용이나 일을 한 내용이나 어떤 것이든
깎아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조주택이나 이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물을 지는데 비용이 엄청 큰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인이 한 내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몰라서 그래요. 질문을 하면 화부터 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지을 때는 소장이 엄청 중요해요. 그 소장이 얼만큼 아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를 봐야 돼요. 소장이 부족하면 집이 산으로 간다. 그래서 능력 있는 소장, 인성 좋은 소장,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대다수 보시면 많이 싸우거나 문제 생기거나 대충 해놓고 묻어놓고, 근데 그냥 참고, 아니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만드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소장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ALC 주택에 다른 곳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허리케인 타일을 다 박았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박았어요. 앞뒤로 하나당 하나씩 철물을 다 이렇게 박았어요. 철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철물을 왜 박냐? 항상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 두 개의 나무를, 첫 번째 얘를 박을 때는 뒤에서 못을 박아요. 총을 쏴서. 얘를 붙일 때는 옆에서 사선으로 앞뒤로 이렇게 사선으로 쏴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못만 박히잖아요. 이 못만 박힌 애들이 특히 ALC 주택이나 밑에 벽체가, 얘네가 하중을 받으면 벽체가 밖으로 밀리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잡아주고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예, 이게 추가 보강. 항상 우리가 방수를 할 때 방수의 기본은 이중 방수죠. 왜? 한 번은 셀 수 있거든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전부 다 뜯고 다시 시공하기란 너무 힘들죠. 그래서 2번 하는 거예요. 최소한 2번 이상.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목조로 시공하는 곳에 꼭 필요한 자리에는 이렇게 철물들을 다 시공해 주는 게 좋아요. 구조적 안정성이, 예, 확실히 보여지지요. 예. 다음, 단열재를 다른 팀이 집어넣기로 했어요. 단열재. 폼을 쏘실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골조만 하고, 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깥에 지붕용 투습 방수지를 시공해 놨어요. 웜루프를 시공하기 위해서. 웜루프의 시공은 제 영상 중에, 다른 영상, 이전 영상을 보시면 웜루프 시공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좌우 사진 보여드리고, 여기도 보시면 못 자국이, 이거 보이시죠? 이쪽에서 있죠? 이 뒤쪽에도 있을 거예요. 사선으로 박았을 거니까. 이렇게 클램프로 2개의 나무를 꽉 물어서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박을 때는 이쪽에서 못을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뒷면이 없는 애들은 이 뒤쪽에서 못을 박았고, 이게 보이는 애들은 이쪽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이렇게
시공한 모습들 보이시면, 자, 최대한 깔끔하게 다 붙여놨죠.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틈이 벌어져 있으면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못에 의해서 걸려져 있는 거지. 그러면 못이, 잘 보시면 6번 정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못이 끊어져요. 하중을 받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뭐 여러 가지 하중들이 있는데, 풍하중, 설하중, 자하중, 흔들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뭔가가 있었을 때 못만 걸려 있으면 못은 대여섯 번 흔들리면 끊어져요. 피스는 한 번만 구부렸다 펴지면 끊어져요. 그럼 끊어지면 얘가 탈락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두 개가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 못이 박혀 있으면 얘네들이 흔들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의 손상될 일이 없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시공한 모습이나 사진들 보실 때는 꼭 이렇게 꼼꼼하게 잘 붙였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